그 사실 그 계엄이라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고요. 계엄 발동되면 우리도 나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농거 갖고 왔어요. 농거 한 3개 정도. 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안 그래도 오늘 최고위 제가 보고 있는데 농거 뭐 자꾸 노래를 부르길래 제가 안 그래도 준비를 했어요. 방금. 근데 일단 전제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국회에 대해서. 국회 정상화되면은 뭐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에는 국회는 비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국회가 뭐가 비정상이에요? 총선 다 치렀고 국회를 구성했는데 왜 이게 비정상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의 렌즈로 보면 다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반국가 세력, 다 사이비 지식인으로 보인다. 본인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 논거 말씀드리면 사실 계엄에 대한 거는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천 변호사님 말씀에 좀 보태자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가 경호처장으로 갔는데 입을 틀어막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을 해서 갔어요. 거기다가 지금 국내에 충암고가 하나의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요거까지 팩트고요. 저는 규범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 77조 1항에 보면요. 주체가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야 이거 나라가 공공의 안녕질서가 너무 위태로운데? 좀 맨날 위태롭다고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해서 계엄합시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엄하면은 77조 5항에 의해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그때 해제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떤 계엄도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계엄은 없어요. 왜냐하면 조항은 있는데 계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탱크가 국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부터 반국가 사범으로 다 잡아넣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180명이 다 저기 어디 구치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독재와 경향이 독재로 넘어가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한두 번 봅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수차례 봤던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 이 첫 번째 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걸 보십시오. 거부권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계엄과 똑같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본인을 위해서 사유화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본인이 수사 대상인 법안과 본인의 배우자까지도 주가 조작 특검에 대해서 수사 대상인 거를 거부할 수가 있죠? 이것은 제도 파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게 형식적으로 부여된 권한도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제도를 파괴시켜 왔기 때문에 이 계엄도 계엄의 권한 명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계엄을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쓸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다라는 게 두 번째 논거고요. 이 세 번째 논거가 아주 중요한데 세 번째 논거는 제가 판결문 하나 갖고 왔습니다. 판결문이 뭐냐면은 이 판결은 이준석 축출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 축출 국면에서 당에서 당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당권 쿠데타. 저는 그때 쿠데타가 진압하려던 저를 공격했던 저는 이제 진압 대상이었고 본인들이 이제 진압을 하면서 당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때 남부지법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서 인용하는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렇게 판사님이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의도된 비상입니다. 의도된 비상. 의도된 비상.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국민의힘이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그 당권 쿠데타 전과가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요. 당에서도 비상 상황을 의도해가지고 당권을 무너뜨렸다라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부정합니까? 이 팩트를 이거 한동훈 대표에게 제가 보내주고 싶어요. 아니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의도된 비상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것을 본인을 위해서 사유화할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을 의도해서 없던 비상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우겨서라도 계엄으로 갈 가능성이 1%라도 있다. 그래서 저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정상 지도자거든요. 그럼 비정상 지도자에 대해서는 1%의 가능성까지도 저는 열어놓고 국민들이 감시 감독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논란이 되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더더욱 계엄하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도 박정희 전두환은 군 출신이니까 그게 가능했죠.
따라가겠지. 지금은 군에서 따라갈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토하고 비판하고 견제는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전 그렇게 정리합니다. 신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어요. 뭐냐면 추미애 당대표 때도 계엄령 얘기를 당대표가 꺼내면서 그게 좀 군이나 여기에서 논의가 중단되고 좀 움츠러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네. 그 당시에도 뭐 증거가 뭐냐 막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뭐 제보 같은 건 있었지만 정확하게 뭐 확증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내용은 아니었지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논의가 되면 여차하면 이게 만약에 탄핵 국면에 갔을 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거든. 탄핵 맞아요. 국면에 갔을 때 계엄하는 거 아니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당시에도 뭐 수사받고 뭐 기소는 안 됐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움츠러들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걸 기획하더라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언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건 여당이 대통령이 아까 말씀처럼 그럼요. 기석되는 게 좋아요. 힘을 빼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게 뭐 근거를 대면 당장 뭐 그 당시에도 예. 우리 야당이었지만 국정원 군 부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개해요?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의미는 분명히 있다.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저는 국민들이요 뭐가 불안하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에 대한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문제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 귀 기울여 듣고 본인의 잘못을 고쳐야 되잖아요. 반성하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본인들에게 반대만 하면은 그냥 그거를 괴담이다, 사이비 지식인이다 이런 식으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매도를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제가 아까 독재와 경향이라고 했는데 비정상 지도자가 보이는 특징이고요. 네. 과거에 비상계엄을 실제로 발동했을 때도 반국가 세력을 권력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것만큼 유사한 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논거가 없다? 요 판결문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좀 보고 읽어보세요. 네. 의도된 비상이라는 것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게 대단히 좀 위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서 이제 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뭐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는 항상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정부는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도 있고 또 알레르기 반응도 보이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이 국민들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게 비상계엄이 될지 경비계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뭘 준비하는 거 아니야. 왜 느닷없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을 막 바꿔. 오늘 지금 오전 10시부터 국회 국방위에서 김용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을 빼야죠. 혹시라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야당 아니 1%라도 그렇죠. 빼야 돼요. 네.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국민은 옳다라고 입은 살았는데 늘 국민하고는 싸우려고 들잖아요. 입 틀어막고 이런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믿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거든요. 이제는 네. 거짓말쟁이잖아요. 말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네. 말로는 국민이 늘 옳다, 정치하겠다 말은 아주 잘하는데 유려하게 그 이원석 총장도 비슷한 과인데 네. 근데 하는 행동은 늘 반대예요. 국민과 싸우고 제압하고 간첩이고 반국가 세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 말을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더 불안하기 때문에 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1%의 꺼진 불까지도 전 다시 가서 두드려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건 잘 얘기한 겁니다. 네. 아니 이게 되게 난 바보님께서 또 슈퍼챗 쏴주셨어요. 아이고. 예. 5,000원. 너무 감사한데요. 네. 고맙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든 여야 보수 진보가 서로 의견을 주장하고 대립했지만 국민의 눈치를 받고 여론에 의해 어느 선에서 타협을 했는데 이 정권이 지금 하는 행태는 그 자리에서 절대 내려올 마음이 없는 듯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독재와 경향이고 이게 넘어가면 독재 되는 거예요. 아니, 탱크만 동원하면 독재 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아니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끝까지 간다님이 오늘 신변 시원시원야.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방언이 터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42분이어서 저희가 빠르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그냥 다 수심위도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죠. 혹시 안 났죠? 네, 수심이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 좀 알 수가 없는데 내일 인사청문회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 핵심 현안들 뭐라고 보세요? 뭐 이 얘기 나오겠죠. 근데 나오도 뻔하지 않습니까? 말할 게 뭐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언급한 건 적절하지 네, 않습니다. 필요하지 이렇게 않습니다. 빠져나갈 텐데 네. 사실은 지금 뭐 수사심의에 원래는 지금 청탁금지법
여부만 문제됐었고 그다음에 변호사법이나 알선수재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직권남용이나 증거인멸, 뇌물수수 검토한다는데 뭐 검토하는 거는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수사심의라는 거는 그냥 권고 사항이고 네. 수사심의위원회 서류를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에서 제시하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검찰이 절대 재판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모든 서류를 다 공개 안 하거든요. 본인들한테 네. 유리한 것만 공개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설령 또 지금 이게 지금 뭐 검찰총장 하필이면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뭐 추가 수사하라 뭐 기소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또 검찰이 추가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해버리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핑퐁 게임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책임 미루기 하고 있다. 결정은 어느 정도 나 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봐주는 걸로 결정은 나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혐의 없음이나 기소하거나 아주 봐주는 거는 결정이 나 있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할 거냐, 현 총장이 할 거냐, 다음 총장이 할 거냐 이제 그 싸움만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네. 그 이정섭 검사 그 탄핵, 그러니까 이게 탄핵 소추 계속 기각이 되거나 하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슨 마치 이재명 대표 네네. 재판 인정 안 하려고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는 아니 좀 검사 탄핵 되면은 뭐 재판 인정 안 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저도 그 다음에 조금 사실은 이게 지금 기각 사유도 보면 지금 네. 특정이 안 됐다는 건데 결국은 수사가 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수사를 해야 지금 혐의들은 대부분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불씨가 꺼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검사 탄핵 아시겠지만 이 사실은 수사하지 않으면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뭐 검찰이 수사 안 하고 있고 공수처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지금 재판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게. 재판하고 상관없어요. 재판 이미 넘어가서 이제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검찰 이 검사가 이게 만약에 탄핵이 되면은 뭐 재판이 중단되나요? 아무 연관 없는 얘기를 자꾸 연결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검사 탄핵 자체에 대해서 조금 무위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표현은 뭐 좀 적절한. 그런 거 있는 무위로 거죠.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검사 탄핵 국면에서는 저는 민주당의 전략 미스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검사 탄핵은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검사 탄핵이라는 것이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기반으로 보통 탄핵을 하거든요. 그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데 검사들이 검사 수사합니까? 공수처가 검사 수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탄핵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난이도의 업무다. 네. 그러면 검사 탄핵을 하려면은 소위 말해서 밑단에서 검사들부터 조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부터 조지면서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검사들 그 잔잔바리들 건들지 말고 잔잔바리? 죄송합니다. 잔잔바리라 해서 뭐 잔잔바리죠. 그러니까 실무 검사들 건들지 말고 네. 수사 책임자부터 건드려라.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이원석부터 날려라. 이원석 날리고 굳이 한다 그러면은 김영철을 날려라. 왜냐면 장시호 그 위중교사 문제가 명확하게 나왔고 판결문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검사 탄핵이 인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걸 탄력 받아가지고 다른 검사들도 정리를 해야지. 이걸 거꾸로 하니까 거꾸로 하고 심지어 이원석 총장은 탄핵도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완전히 일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당연히 기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각 나오면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들도 기고만장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오히려 상대방한테 빌미를 주기 때문에 저는 전략의 미스는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저는 검사 탄핵은 상시화돼야 되는 것이고요. 검사에 대한 국회에 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번에 이정섭 검사 건에 있어서도 검사 탄핵을 국회가 한 거에 대해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합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은 요 정도로 하고 네. 저는 전략전술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네. 저는 심우정 후보자한테 이걸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또 도망갔거든요. 결국 기자들이 그 맹탕 질문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간 건데 저는 이제 심우정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온 거기 때문에 의원들이 충분히 재질문도 할 수 있고 7분 동안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물어봐야 되느냐. 김건희 명품백 수사, 주가 조작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수사 사안에 대해서 잘된 수사냐에 대해서 전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뭘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냐. 첫 번째, 검찰이 명품백, 디올백 받은 거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으로만 축소해가지고 법을 검토했거든요. 그러면 특가
형사법의 알선수재죄, 변호사법의 문제, 일반 형법의 뇌물죄 왜 이것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안 하는지 심우정 후보자한테 따져 물어봐야 되고요.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명품백, 디올백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는 검찰청에 소환조차 못했고요. 제3의 장소로 검사들이 가가지고 자기들 핸드폰을 상납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봐야 된다. 근데 심우정 후보자가 아마 이렇게 도망갈 거예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저는 답할 수 없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주니까 답을 못합니다. 또 요 얘기로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본인 과거 경험을 물어보면 됩니다. 심우정 검사가 그동안에 수사했던 것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인 거 말고 과거에 했던 것들 좀 우리 의원님들이 조사 좀 다 해놓으셔가지고 일반론을 가지고 심우정 후보자를 압박해 나가야 된다. 전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 수사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을 짚고 심우정 후보자의 왜냐면 이제 차기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을 지휘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량 검증, 전문성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건이 건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대답 안 하고 도망갈 거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저는 좀 충분한 사전 리서치들을 좀 민주당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간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뭐 짚어주셨는데 뭐 동의하세요?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반론할 게 없죠. 네. 근데 아마 그런 얘기해도 그때는 뭐 수사 검사였고 지금은 총장 후보자입니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거가 사실은 얘기돼서 별로 된 적이 없어요. 항상 뭐 검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하고 수사 중인 사안이고 항상 이 얘기하거든요. 그것만 네네.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엔 이런 걸로 얘기한다 해서 이 후보자가 뭐 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예전엔 그렇게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아마 뭐 아시잖아요. 지금 심우정 후보자가 관리형이다. 기획통이고 이러기 때문에 네. 현상 유지.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특수부 출신들은 지금 반부패라고 그러죠. 이 출신들은 뭔가 좀 이 수사를 하려고 하고 뭔가 대드는 것 같으니까 말 잘 들 사람을 임명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오늘부터는 어제까지는 좀 그래도 뭐 합의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계엄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또 첨예하게 그 쟁점이 생기면서 이게 국기문란이냐 아니냐 일종의 이제 여권에서 근거 없으면 이것은 국기문란으로 역공을 하려는 태도가 보여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근데 이제 지금 저는 한 여권 네, 궁금한 게 네. 몰래 카메라가 나와도 인정을 안 하는 부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논거도 제가 지금 여기서 3개 얘기해 줬잖아요. 3개까지나 말씀하셨- 판결문까지 인용을 했는데 네, 네. 제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제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 이거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도 어차피 논거 없다라고 또 우길 거기 때문에 정말 집권 여당은 진짜 반성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몰래 카메라가 나오고 녹취록이 나와도 뭐 다 완전 허풍이다, 뻥이다, 뭐 다 부인하고 이래버리니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문명 국가를 이루어서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재판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사하면서 많은 사람들 감옥에 보냈는데 그때 입증 어떻게 했습니까? 다 녹취록 내고 다 진술서 내고 다 이렇게 해서 입증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야당이 어떤 증거를 갖고 오고 논거를 대도 논리적으로 완전히 그냥 밑바닥부터 부인해 버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가 가능할지가 정말 국민들께서 저는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국기문란이 되려면 뭔가 민주당에서 획책하거나 국가를 무너뜨리거나 뭔가 뭐 예를 들어서 계엄령을 준비하거나 이게 국기문란이 되는 것이지. 야당이 문제 원인이 제기한다고. 있어요. 문제 제기하는 걸 국기문란이라고 그러면 야당의 역할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혹이라도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아니 본인들 입장에서 우리 그런 거 없다. 네. 절대 안 한다. 네. 그리고 그런 상황도 안 온다. 국회의원들 뭐 잡아들일 거 아니고 그 아니다. 기우다. 네. 그럼 하시면 돼요. 네. 이 의혹 제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 그러면 사실은 뭐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의혹 제기를. 제기 자체를 원천봉산 이틀막 그렇죠. 이틀막. 이틀막이야. 아니 그러니까 오해받는 게 싫잖아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우리 네, 네. 집권 여당은 네. 제발 헌법을 지키세요. 법을 지키세요. 법을 지키면 이제 이런 얘기해도 본인들의 논거가 되는데 지금은 헌법을 다 어기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뭐 기우라고 자기들은 얘기하지만은 국민들은 충분히 불안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원천봉쇄하고 입 틀어막고 하면은요, 그거야말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독재적 경향 행태입니다. 독재적 경향 행태. 그러니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교과서까지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그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출판사 집필진들이 전부 뉴라이트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승만은 독재가 아니라 장기 집권이고, 또 위안부에 대해서도 대단히 소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심지어 또 제가 아까 체크를 했더니
친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자. 친일을 왜 했는지 생각해 보자. 뭐 아이들한테. 이완용 편드는 거예요 지금? 이완용을? 이런 저자 중에 교육, 아니 한 분- 이런 야, 교육을 진짜.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역사 학자들이 일본 교과서 규탄하고 매년 그러고 있는데 검정 교과서 나올 때마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그것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친일을 왜 했는지 생각해보자. 이승만은 독재가 아니다 이러면 위안부에 대해서도 소극적 설명을 하면 도대체 우리가 일본 교과서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때도 이 교과서 문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때도 네. 사실은 거의 채택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출판사도 보니까 뭐 특별히 그동안에 뭐 실적도 없고 이런 게 별로 경험 없는데 요 집필 중에 한 분이 또 지금 교육부 장관 뭐 부장관으로 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의심을 받는 거죠. 왜냐면 검정을 통과했잖아요. 그쵸. 검정 통과가 아시겠지만 국가편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 네, 어떻게 네. 통과했을까?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1번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이건 물론 이제 학교에서 지난번에도 거의 그렇게 어거지로 만들어서 했지만 결국 학교에서 다 채택이 안 됐어요. 저는 이것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네. 보여요. 어느 왜냐면 학교에서 이런 뉴라이트 교과서를 아니 누가 채택을 하겠어요. 왜냐면 학교 운영이나 이런 데서 다 알거든요. 반대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걸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실패했는데 다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먹구름이 몰려오면 우리가 비가 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먹구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비 올 거야라고 얘기하면은 입을 틀어 막고 너 반국가 사범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도 네네. 우리가 이제 개업 얘기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에 대해서나 한일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런 교과서에 대해서 친일적 사관들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잖아요. 이것만 있습니까? 강제징용도 포기했죠. 위안부 역사 문제 포기했죠. 라인 문제 포기했죠. 후쿠시마 오염수 포기했죠. 지금까지 먹구름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고 이제 우리가 야 이제 비가 오겠네. 이야기하니까 본인들이 방귀낀 놈들이 성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제 제기하는 야당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입틀어막을 준비할 게 아니라 네. 이 문제 본질을 고쳐야죠. 근데 본질은 안 고치고 계속 친일적으로 온갖 그 숙주들을 다 키워놓으면서 네. 내년에 가서 이러다가 진짜 독도 공동관리하거나 한일 동맹으로 가면 그때 가서 다시 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원상복귀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국민들이 문제제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업 논의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고 이 독도 문제나 한일 관계 문제도 전 비슷한 맥락이다. 자꾸 문제 제기하는 야당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언론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보복하고 입 틀어막고 자꾸 그 뭐라 그러죠? 자꾸 뭐 이렇게 그 문제 제기하다 괴담이다 선전선동이다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질을 고치세요 제발. 그러니까요. 중요한 지적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남은 게 독도라든지 아니면 한일 동맹 문제인데 독도 왜 조형물을 왜 치워요? 계속 뭐 야당이든 언론에 지적하니까 뭐 화면을 다시 설치하고 이러잖아요. 네. 왜 공개 훈련도 가끔 하던 거를 비공개로 하고 맞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축소하고 일본 군함이 독도 근처에 왔다 갔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옛날 같으면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죠. 문제 제기해야죠. 그리고 그런 걸안 하기 광복절 때문에 기념사에서도 얘기를 안 해요. 광복절 그렇죠. 기념사에서도 네. 침묵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심받을 짓을 하고 예. 의심하니까 화를 내니까 우린 황당한 거죠. 그렇죠. 국민들은. 아니 그리고 사실 이런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언론의 역할, 정치인의 역할, 야당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평론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아니 끊임없이 문제 지적을 해야죠. 그래야 고치고 변화하고 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으면 그냥 맘대로 함부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식으로 아무 때나 그냥 기분 나쁘면 밥도 안 먹고 기분 나쁘면 개원연설도 안 와버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 얼마나 무례한 아니 겁니까? 지지율도 23% 갤럽 기준으로밖에 안 되면서 예. 비판 안 받겠다? 그럼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지율이나 한 70% 되면서 네. 자신감 보이면 뭐 그러려니 하겠어요 제가. 근데 지지율도 무슨 공부도 더럽게 못하면서 23% 아니 더럽게는 죄송합니다. 너무 못하면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김 변호사님 좀 품격이 품격 있게 그러니까 공부도 우리 너무너무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송. 네, 너무너무 못하시면서 23% 주제에 뭐 그렇게 네.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예. 목에 잘났어요? 아, 화나잖아요. 국민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공부도 예. 못하면서 아는 척이나 해대고 이러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착각에 오히려 빠져 우리한테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방귀낀 놈이 썩낸다고 지금. 병원 좀 가봐요. 현장에 좀 가보세요. 이렇게 오히려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4월 달에 가보고 여태 안 가봤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윤 대통령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대통령 병원 간다 가보셔야 그러면 뭐 다 네. 차려놨겠죠. 그냥 다 차려놓고 해놓고 있겠죠. 문제 없이 다 어느 날 해놓고 갑자기 그러니까 암행어사처럼 가봐야지.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자주 가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렇게 박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조금만 잘해주면 아유 그래도 응원하죠. 대통령 믿고 가야지.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왜 자꾸 그 사람 흔들어? 오히려 이렇게 역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의료 문제 그렇죠. 안보, 외교 안보 그렇죠. 친일 문제. 경제도. 그렇죠. 핫한. 경제 심각하죠. 민생 엉망진창이죠. 교육 이렇죠. 세상에 어느 분야 하나도 그 더 심각한 건 당정 갈등이 밥 먹는 것 갖고 싸우니까 환장합니다. 아니, 무슨 노선 갖고 싸우면 제가 이해하는데 노선도 그러니까. 없고 밥을 뭘 먹네. 시켜 먹냐, 먹으면 소화가 되냐, 소화불량이냐. 아니 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왜 싸움 구경을 해야 돼요? 재미도 없고.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사 둘이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하니까 사실 뭐 사랑 이거에 싸움하는 거예요, 뭐냐면 뭐예요, 이제 둘이 검사들은 이게 타협이라든지 이런 게 잘 없거든요. 네, 그냥 네. 자기가 정해놓고 그게 가야 돼, 네. 아니면 말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봐도 유치하잖아요. 네. 뭐 밥 먹고 뭐 괜찮지 밥을 않아. 먹니 안 먹니 그러니까. 갖고 네. 오니 안 오니 갖고 맞아요. 싸우고. 진짜 답답하다. 수준 이하예요 정말. 그러니까. 수준 이하. 해피바이러스님께서 신인규 핵사이다 속 시원하다. 아, 우리 현 변호사님이 원래 핵사이다고 막 이런 건데 좀 아, 워낙 잘하시니까. 주춤해지셨어. 조금 아까 아 요즘에 저 진짜 뚜껑 많이 열립니다. 진짜 나라를 걱정하면서 많은 국민들 아마 뚜껑 다 열리실 텐데 아니 뭐 사우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땀 빼잖아요. 저는 그냥 머리에서 열이 나와요 지금. 아, 사우나를 안 가도 스팀이 나와 머리에서 열 받아서 뚜껑 열릴 것 같아 드림 진짜로. 연구소에 열라면 안 되는데 냉철하게. 아 요즘 해야 돼. 과부하 걸립니다. 드림 연구하는데 과부하 걸려 진짜. 인디고님이 5만 원 싸주셨어요. 현금택 오. 배지 달았어야 하는데 억울하다. 항상 응원합니다. 야. 이거는 현 변호사님 드려야 되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저희가 오늘 월요일 그 정치권의 현인들을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 중요한 건 좀 뭔가 손에 잡히는 좀 정치 효능감이 있게 이 국면이 좀 돌파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 싫어, 나 안 해, 나 안 가, 나 안 먹어 뭐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의 정치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당정 간의 갈등이 뭐 저도 취재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막 육두문자에 뭐에 막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다 분위기가. 예, 그런 점. 저는 정치계 두 명의 저는 이제 현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네.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좀 자주 만나셔가지고 좀 많이 참교육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가 뭐냐, 정치학 개론부터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한동훈 같고, 대표 만나서? 그렇죠. 자주 네. 몰래 독대로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예. 같고, 두 번째로 이제 한 분 또 필요하신 분이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죠. 정치적 금쪽이들이 너무 좀 많기 때문에 이 버르장머리를 다 고쳐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이 좀 필요해요. 정치적으로. 예. 아니 너무 속 좁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정치계 운영은 저 신인규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아니, 제가 오은영 봐도- 선생님이 애기들만 지금 버르장머리를 네, 고칠 게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부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요 지금. 왜 이렇게 옹졸할 수 있습니까? 속이 좁아가지고.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한마디 하십시오. 쫄지 마. 쫄지 마. 예. 쫄바지 쫄지 벗으라고. 말고 본인의 걸 해야 돼. 그래야 네. 정치로 살아. 네. 쫄지 말라. 아니 한동훈 대표가 학교 후배 아니에요? 나이 미치죠. 그래도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네. 이 사실은 본인이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대통령도 하고 싶고 뭐 그렇죠. 저 어쨌든 좀 지지도 나오니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자꾸 뭐 국민 눈높이 얘기할 게 아니라 뭐 그냥 겉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밀밑에서도 얘기하고 네. 또 결국은 의원들을 본인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밥도 먹고 뭐 술은 안 먹으니까 네. 뭐 제로 콜라를 먹든지 뭐 커피를 마시든지 자꾸 소통하면서 제로 콜라는 많이 드셔. 그러니까 자기 네. 편을 그래도 한 최소한 한 3분의 2, 30명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쫓겨나는 거 보세요. 그때도 원내고 맞아요. 별로 없으니까 그냥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쫄지 말고 자기 편 많이 만들고 야당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자기 당내에서 네. 자기 편 많이 만들어라. 학교 후배인데 영상 편지 한번 띄우세요. 하얀 카메라 보시고. 한동훈 대표님 쫄지 마시고 네. 열심히 해서 꼭 본인의 원하는 뜻을 이루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네, 한마디 하세요. 한동훈 네. 대표님 영상 편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좀 안쓰러워 보일 정도인데 쫄바지 이제 좀 벗으시면서 우리 취재편이 좀 많이 보세요. 그럼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 많이 보시면 예. 좀 이렇게 돌려보시고 두 번, 세 번. 기왕 하는 거 구독 좋아요. 아 구독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좀 해주세요. 그 슈퍼챗도 받습니다. 그거 쏘시면 돼요. 슈퍼챗도 좋은데 쓸 거니까 좋은데. 아유 두 분 오늘 월요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현인을 만나서 지혜로운 의견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